저는 이 시기에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은 아이에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고 절제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스마트폰이 없다 보니까요, 아이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정말 그 아이가 잘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에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제가 스마트폰을 딸들에게 사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스마트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딸이 있는데요. 한 명은 중학생, 두 명은 초등학생인데요. 그 세 딸들 모두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또 아이를 키우고 양육했는데, 그렇게 스마트폰 없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좋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혹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아이를 키우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 것은 제가 결혼할 때부터 교육 철학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자녀를 키우면 스마트폰이나 특히 텔레비전 없이 자녀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스마트폰 없이, 스마트 기계 없이 자녀를 키우겠다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건 힘들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10년 전이었는데요. 지금은 더 심해졌죠. 초등학생 한 3학년, 4학년만 되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르고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지금까지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고학년 저학년의 딸이지만 스마트폰 없이 아주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항상 물어보면 교실에서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은 저희 딸만 유일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질문하면 항상 그래왔습니다. 제가 딸에게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매우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연히 교회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 권장이 소장에 스마트폰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켜라, 그런 책도 있고 강의를 들으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교회에서 10대 자녀를 둔 부모를 많이 만나서 상담하고 신방했습니다. 그 부모들의 거의 99%의 고민은 바로 자기 자녀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각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 심각했습니다.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하느라 부모와 주말마다 싸우는 학생, 또 스마트폰으로 몰래 도박을 하다가 수백만 원의 빚을 진 학생, 또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하다가 아이들하고 분란이 생기고 또 욕을 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시비에 걸리게 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스마트폰이 정말 위험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초등학생 딸의 학교 앞 떡볶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요, 아이들이 떡볶이도 먹고 음료수를 마시는데 아이들이 같이 얼굴을 보고 대화하기보다는 다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나 또 길에 지나가 보면 항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까? 또 저희 교회 앞에 중학교가 있는데요. 그 중학생들 전도하다가 보면요, 정말 중학생들이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 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최근에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이 도파민 중독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그런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된 책을 읽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청소년기에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게임, 유튜브, SNS 등 이런 것들은 다 고도의 슈퍼컴퓨터가 작동하는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천재들이,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최고의 천재들이 만들고 업그레이드하는 슈퍼컴퓨터가 우리를 다 분석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중독에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도파미네이션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과도한 도파민을 추구하다 보면 극단적인 쾌락들을 계속 추구하면 할수록 그 끝에는 허무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전으로 알려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유리 감옥 이런 책을 봐도요. 이런 최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유리 감옥에 갇혀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생, 중학생, 가능하면 고등학생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을 전 추천합니다.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때부터 잘 절제하는 법을 알려줘야 하지 않냐? 근데요, 이 절제는요, 근데 그건 성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는 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영향으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때입니다. 아직도 뇌나 호르몬이 불안한, 내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고 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때에 스마트폰은 너무나 고도화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며 계속해서 우리를 중독에 이르게 만들려고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하면서 우리를 많은 중독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부모님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어른 된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작은 기계에 종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조사를 보니까요, 스탠포드 대학생들의 60% 이상, 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물며 아직 정서적으로 또 뇌과학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아이들의 인격과 성품에 심각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이들이 계속 사달라고 조를 텐데 어떻게 안 사주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안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딸도 물어보면 반에서 자기 빼고 전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딸은 한 번도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 북한에서 그렇게 김일성을 찬양할까요? 교육의 효과 아닙니까? 부모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의 유해함을 잘 설명해주고 또 성인이 되기까지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걸 보여주면요, 아이들도 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아니 그렇게 스마트폰이 혼자만 없으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걱정을 조금 했는데요, 역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딸을 보면 다른 친구들과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우정을 잘 형성하고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는 만큼 스마트폰이 없으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딸은 텔레비전도 없죠. 그래서 BTS, 뉴진스 등 연예인들을 전혀 모릅니다. 아예 아는 연예인이 한 명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잘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입니다. 자존감과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타인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을 보면요, 스마트폰이 없고 연예인 등은 잘 모르지만 또 스마트폰은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고 또 연예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친구와 만나서 잘 지내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더 건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친구 관계에서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청소년들이 친구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바로 카톡으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카톡 지옥 이런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스마트폰이 없는 대신에 제가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10번, 20번 볼 때마다 이쁘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요. 또 저희 집에는 고유한 인사가 있습니다.
뽀뽀하고 안아주고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첫째 딸이 사춘기가 왔는데도 그렇게 아빠에게 애정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랑 표현을 통해서 아이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정 표현, 사랑 표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은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마치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명품 가방을 사주는 것보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그 아이가 잘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에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사랑 표현인 거죠. 이렇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잘 안정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으면요, 아이는 부모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을 사주되 하루에 30분간만 제한하면 되지 않냐, 또 그리고 주말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시간 제한을 두고 잘 통제하면서 스마트폰을 잘 절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부모를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이름으로 된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으면요, 이 사실만으로 아이는 더 하고 싶고 더 은밀한 것들을 하고 싶은 그 심리가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히 중학생 또 초등학교 때는 조금 경험하고 절제시키는 걸 훈련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된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으면요, 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 토요일 늦은 밤까지 게임을 하거나 다른 온갖 영상들에 몰두하면서 안 좋은 영향에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음란물이나 온갖 안 좋은 영상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없으면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창작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에 스마트폰이 없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더라고요. 저희 딸은 종이접기를 정말 잘 하거든요. 계속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잘합니다. 어디서 배우냐면요, 이렇게 아이패드를 통해서 자기가 검색해서 종이접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폰은 안 사주지만 제 아이드로 된 이 아이패드는 아이들이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창의적인 활동을 합니다. 스케치북 만들고, 인형 만들고, 책을 만들고, 또 심심할 때는 악기도 연주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또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 없다 보면 이제 공동체 놀이를 하게 됩니다. 세 딸들이 집에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놀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각자 방에서 이렇게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일은 없습니다. 또 저희 집은 딸들과 저녁을 먹고 시간이 있을 때면 같이 보드게임을 많이 합니다. 버거, 루브, 큐빅 등 함께 보드게임을 하면요, 머리도 좋아지고 규칙도 배우면서 사교성도 잘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좋은 점은 아이들이 책을 읽게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청소년기에 책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집에서 또 놀고 또 시간이 남고 할 게 없으면 자연스럽게 책을 보게 됩니다. 정말 스마트폰만 없으면요, 아이들은 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있으면 책을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과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으면 이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저는 지금 매일 자녀들에게 30분씩 책을 읽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틈만 나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0대의 경험은 그들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프레임이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이 담배를 피도록 허락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잘 절제하라.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이 치명적인 정서와 또 사회성을 빼앗고요, 정서적으로 또 두뇌적으로 안 좋은 손해를 끼치는 거죠. 왜 아이폰을 만든
이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직원들은 그 자녀에게 아이폰을 사주지 않을까요? 스마트 기계를 사주지 않을까요? 빌 게이츠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사주지 않았다고 하죠. 왜냐면 그들은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기가 끝나면 스마트폰을 사주려고 합니다. 사실 사춘기가 끝나고 고등학생 때 사줘도 되거든요. 근데 또 그때는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아예 19살 때 스마트폰을 사주기로 약속했고요. 그리고 아이도 동의했습니다. 물론 지금 스마트폰은 없지만 통화하고 문자할 수 있는 핸드폰은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면 스마트폰인데 인터넷 기능이 완전 차단된 공신폰을 우리 딸들에게 사줘서 잘 연락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우리 딸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스마트폰 중독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